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6월 6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하였고요. 기간 수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개인과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마지막에 또 보합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미국에 대한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도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어제 거의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이 되어야 한번 위로 쭉 뻗으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 국가들의 MSCI의 그 지표 조정이죠. 네,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MSCI가, 지표가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 신흥국 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옮기려고 이제 신청을 좀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꽉 뚫어서 이제 4천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진입이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다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그게 선진국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환율은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미국 국채 금리는 뭐 그대로 1.62%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건 이제 지수 선물 정도인데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뭐 보합 정도.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막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있을 이 변곡점에 대해서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차분히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리뷰를 하게 되었고 1950원 하락해서 45,400원 마무리했습니다. 4%가량 또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한번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부터는 계속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금요일에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21선을 디디면서 반등을 해오던 추세가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내일 혹시나 바로 이제 양봉으로 말아 올린다면 그래도 그동안의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만약에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조금 이제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는 저는 MSCI 리밸런싱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밴드를 그어놨지만 한 4만원 정도까지 4만원에서 4만 3천원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양운선과 그 다음에 60일선이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내일이 만약에 이 양봉을 띄우면서 좀 크게 치고 나간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HMM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길게 너무나도 급하게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요. 한 번은 이제 21선을 깨는 그런 조정 구간이 필요했고, 이번이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를 이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미 요쯤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3분기, 4분기 이 실적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이제 포스코에 대해서 인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환 사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HMM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120월봉선 아래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템포를 낮추면서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보시면 개인이 또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매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던 외국인이 이제는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550만 주를 매수하고부터는 거의 뭐 한 3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 사모펀드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에서 HMM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시간 외로는 약간 상승했습니다만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변수가 있다면 MSCI의 이 신흥국 지수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우리나라가 편입이 되면 이제 전체적인 대형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HMM은 한번 두고 보고 다시 한번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은 재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또 늘었고요. 자, 600만 주가량, 62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3일 정도에 30만 주로 유지되던 그 공매도 잔고가 620만 주까지 거의 20배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공매도 거래가 적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이제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가가 당장은 크게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결국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소스가 나왔을 때 그런 소스를 이용해서 주가 폭락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익을 위해서 미리미리 공매도 잔고를 많이 쌓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고 해서 제가 매일 리뷰를 하던 그런 종목이 원자력 관련 종목이 이제 HMM처럼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HMM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 대차장고 한번 보면 종목 상세에서 지금 4,100만 주까지 늘었고요. 외국인 추정도 이제 당일까지 이렇게 또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MSCI 마지막에 들어왔던 그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12.7%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이 대차장고도 떨어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좀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HMM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또 있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은 있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주가상으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가 괴리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치를 또 달성했다고 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국내 유일의 HMM이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이미 1조가 넘었는데 매출이 2분기부터는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물동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4천선을 돌파할 것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전주 대비 800달러 이상 오르면서 자 이제 동안 노선을 이제 HMM 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거기다 유럽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럽 항로 운임도 1TU당 5,887달러로 전주 대비 71달러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미주선 노선 운임도 좀 떨어지면서 한 10% 정도 떨어지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4천까지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HMM의 그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저는 최고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SCFI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태. 그래서 배가 이제 다 풀렸을 때,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수익을 보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6월, 7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8월부터는 이 SCFI가 정점을 찍고 횡보를 할지 아니면 조금씩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가 더 좋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조 이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피크 찍는 그 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가 이제 3분기가 된다면 이때 이제 2분기에 주가가 더 올라서 피크를 찍고 한번 3분기에 들어섰을 때 서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만약에 4분기라면 올해는 이제 계속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HMM의 실적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상운임지수가 결국엔 정점을 찍고 멈춰 있을 때는 주가가 더 오르기보다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승에 대해서 너무 이제 즐기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하락에 대해서 좀 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거는 수급적으로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HMM 한번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식어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기업들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식어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한번 HMM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5만 원을 찍고 이대로 HMM이 쭉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서 한번 슈팅을 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영업이익이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0조 이상 30조까지는 한번 찍어봐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HMM의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자, 21선을 웬만하면 지켰으면 했는데 아쉽게 떨어지면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한 달 정도를 기억할 수도 있고요. 일단 6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때쯤에 이 전환사채의 여부에 대해서 이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거기에도 좀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